근데 우리 일반인들이요, 이 성범죄 고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술 잘하면 유죄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수사 과정이 이렇게 1차원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사실 이렇게도 물어봤다가 이렇게도 물어봤다가 뭐 이렇게도 물어봤다가 이러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어서 진술할 때 사실 진술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안녕하세요. 경찰 검사 출신 강정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성범죄 무고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특히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무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A씨라는 분이 친하게 지내던 지인한테 성폭행 무고를 당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사이인데 A씨가 돈을 주지 않자 상황이 완전 달라진 거죠. 네, 결국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직장에서도 소문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검사로 일하면서 봤던 무고 사건들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요. 특히 세 가지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친한 사이에서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예요. 특히 돈 문제가 개입되면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 제 사건 중에는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서 보복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은연중에 돈을 요구하거나 직업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네, 두 번째는 단둘이 있었던 상황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는 서로의 말만 있을 뿐이잖아요. 이런 1대1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술이 들어가면 더욱 위험해요. 기억도 불분명하고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세 번째는 애매한 스킨십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인데요. 네, 어깨를 툭 치거나 장난으로 했던 행동들이 나중에 성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무고도 막 특별하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뭐 금전관계 빌려줬다기보다 이 돈이 뭐 좋았을 때는 뭐 이제 뭐 생활비 쪽으로 또는 그냥 돈 써라 이러면서 돈이 많이 가요. 그런데 우리가 사이가 나빠지면 남자 쪽에서 그 돈 내놔라, 그 돈 언제 줄 거야, 너 돈 안 주면 뭐 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얘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무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심리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남자에게 돈을 안 갚기 위한 의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의도로 성범죄로 이제 고소를 하는데,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요, 이 성범죄 고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진술 잘하면 유죄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수사 과정이 이렇게 1차원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사실 이렇게도 물어봤다가 이렇게도 물어봤다가 뭐 이렇게도 물어봤다가 이러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어서 진술할 때 사실 진술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성범죄 무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드러나요. 많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뭐 강제추행이나 같은 성범죄 무고는 이 신고만으로 상대방이 교도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무고건이 상당히 수사도 진행되고 재판까지 갔다, 이런 상황이면 재판부에서도 이 무고건에 대해서 징역형을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일반인 분들은 아직 성범죄 무고가 얼마나 형이 센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피해 사실을 뭐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봐라 이러면 언제 어디에서 뭐 이 사람이 뭐 내 가슴을 만졌다 이렇게 진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직전 너가 그런 그 카페에 들어가서 있었던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봐라. 그러면 진짜 있는 사실을 얘기하면 이 진술이 5번을 물어봐도 10번을 물어봐도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단순한 진술도 어느 부분을 의도적으로 좀 왜곡하거나 집어넣었다면 진술이 계속 조금씩 달라져요. 뭐 어떻게 만졌는지, 뭐 오른손으로 만졌는지 왼손으로 만졌는지, 만지면 그냥 스쳤는지 주물렀는지, 그리고 가슴 중에서도 어느 부위를 뭐 어느 자세로 만졌는지, 이런 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 진술들이 이제 일관되지가 않죠. 대부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대화는 꼭 문자나 메신저로 나누세요. 특히 금전거래는 절대 현금으로 하지 마시고 계좌 이체를 하고 그 사유도 꼭 써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과도한 음주는 정말 피하셔야 돼요. 제가 직접 다뤘던 사건들 중 절반 이상이 과도한 음주 상황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기본적인 증거는 꼭 남기셔야 돼요. 우리 사이에 이런 게 뭐 필요해? 이런 생각이 저는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미 무고 피해를 당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이에요. 바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증거도 최대한 빨리 확보하시고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너 이러면 가만 안 둔다.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협박죄로 걸릴 수 있어요. 모든 대화는 꼭 기록으로 남기시고요. 마지막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범죄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돈을 요구한 경우라면 무고죄, 공갈죄 이런 죄명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더 면밀히 사건을 파악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네, 성범죄 무고는 정말 무서운 범죄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예방 수칙만 잘 지키셔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넘어 사람을 보는 변호사 강정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